우리만의 얘기는 아닐 거예요. 맞아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알면서도 참 고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짠맛, 단맛 중독이 왜 위험한지 먼저 첫 번째로 설탕 중독 이래서 문제다 준비했습니다. 자, 어떤 게 문제일까요? 첫 번째는요. 장내 세균을 유발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우리가 당분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세균도 사실 당분이 있어야 생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분이 있어야 됩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세균의 장내 세균의 유해 세균과 유익균 즉 그 균의 이 균형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좋은 균이만 많다 해서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균이 적다 해서 좋은 건 아닌 건데 당분을 막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아무래도 장내 세균의 불균형이 초래되고 유해 세균의 개수가 많아져서 결국 우리 장이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인체에서 가장 큰 면역 기관의 역할도 할 뿐만 아니라 독소를 갖다가 배출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장내 세균의 변화가 오게 되면 그런 면역 기능의 저하라든지 뭐 동물 실험의 경우에서는 베타 아밀로이드 함량이 늘어나서 혹시나 치매 위험성이 올라가지 않느냐 이런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다하게 당분 섭취를 하시는 것 자체는 조금 자제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난번에 들어보니까 이 장을 가리켜서 인체 내에 생태계다라고까지 표현하시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 설탕이 과도하게 들어가면 생태계 조화가 좀 파괴되는가 봐요. 기억해 주시고요. 이런 문제가 또 있어요. 뇌신경이 변형된다. 네. 이런 어마어마한 일까지. 네. 사실은 그 설탕하고 소금 왜 많이 드시냐 그러면 이유는 한 가지죠. 맛있으니까. 예. 네. 그렇죠. 근데 맛은 사실은 혀에서 느낀다고 하지만 뇌에서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뇌가 맛있으니까 자꾸 먹으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당분이 들어가면 뇌에서는 행복 물질이라고 하는 세로토닌이 분비돼서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먹으면 행복하죠. 근데 이것도 많이 먹으면 도파민이라고 하는 흥분 물질이 생겨가지고 더 그걸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독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양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그래서 실제로 그 호주의 퀸슬랜드 대학교에서 연구한 걸 보니까요. 이렇게 과도한 당분을 먹은 사람들은 실제로 신경세포망이 변화가 돼가지고 식습관도 바뀌고 결론적으로는 행동장애까지 일으킨다는 이런 순차적인 연구 결과가 있는 거로 봐서는요. 당분을 의식적으로 조금씩은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겠어요. 설탕 중독 정말 조심해야겠다는 무섭네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한번 살펴볼게요. 이래서 문제다. 자, 설탕 중독이 당뇨, 심혈관 질환, 치매의 원인이 된다고요. 앞서서 뭐 이렇게 단계에 든다고 해서 무조건 당뇨병이 생긴다고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은 설탕 자체가 이제 분해가 되면 포도당과 과당으로 되거든요. 뭐 이제 포도당 같은 경우는 우리 뇌가 쓰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요. 과당도 물론 있어야 됩니다만은 포도당의 경우는 과다하게 섭취했을 때 뇌에서 그만 먹으라고 하는 그런 피드백하는 그런 기전이 있어서 과다하게 섭취하지 않게 되는데 과당은 이것이 마치 술과 같아서 알코올과 같기 때문에 중독을 일으키고 계속해서 먹게 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당 섭취를 과다하게 해서 그렇게 되면 인슐린이 분비돼서 혈당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결국 고혈당과 저혈당이 반복되는 그런 상황, 즉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결국 인슐린의 내성이 처리되고 당뇨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겠고요. 과당 섭취가 그 알코올과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남아 돌게 되면 지방으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결국 그 지방이 간에 쌓이게 되면 지방간, 혈관에 쌓이게 되면 동맥경화증이 되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치매 위험성, 그러니까 동물 실험의 결과긴 합니다만은 베타 아밀로이드 그런 수치들이 늘어나면서 결국 혈관 질환과 그다음에 우울증, 치매 이런 연관성들이 같이 연결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습니다. 예. 사실은 피곤할 때 이제 달달한 걸 먹으면 기분도 좀 확 좋아지는 것 같고 정신도 좀 맑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느낌에 취해 있다가는 오히려 뇌 건강에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 반대로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문제점입니다. 아니 설탕과 골다공증이라니. 골다공증이 올 수도 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사실은 그 설탕이 몸에 나쁜 건 아니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다 과도한 거죠. 그래서 어차피 영양분이니까 몸속에 들어가면 바깥으로 나오든 안에서 대사를 하든 해야 되는데 설탕은 일단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그 지방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사 활동을 하려면 몸속에서 효소가 작용하게 되는데 효소가 작용할 때 그냥 작용이 안 되고 칼슘 같은 게 필요해요. 그래서 자꾸 뭘 작용하려면 칼슘이 필요한데 몸에 칼슘이 없게 되면 뼈에서 이제 가져다 쓰게 되니까 너무 과한 음식이나 당분이 들어가게 돼서 추가적인 일이 필요할 경우에는 뼛속에 있는 칼슘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젊었을 때는 말이죠. 이게 뭐 단 걸 피하게 되고 뭐 피하는 게 아니라 안 먹게 되고 안 땡겼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단 것이 땡기고 좋아지게 됐다는 말씀이죠. 근데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설탕도 중독이
되느냐 그거하고 중독이 됐다면 이거 알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네. 네, 자가 진단법 같은 게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네. 화면을 보셔서 한번 스스로 한번 평가를 해보실 필요가 네, 있겠어요. 예, 지금 6가지 항목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빵, 과자, 뭐 인스턴트 커피 같은 단 음식을 먹지 않으면 집중이 잘 안 된다. 스트레스 받으면 난 단 음식을 먹어야 스트레스가 풀린다. 전에보다 단 음식을 먹어야 만족스럽다. 그리고 자꾸 단 음식을 찾고 배가 불러도 더 먹게 되고요. 그다음에 빵, 국수, 떡, 과자 같은 걸 배불러도 또 찾게 되는 경우. 그리고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너무 단 음식을 많이 먹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자 본인이 여기에 몇 개 정도 해당되시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배우로님은 나는 배우씨께서 저기 다 해당돼. 저도 솔직히 말하면 6개 중에 6개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 네. 어머님들도 한 6개 중에